라디오스타 출연 한 번으로 굉장한 심적 압박을 느끼게 된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의 이 연예계 활동이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스타 제작진의 입장 표명 이후에 제가 한 가지 좀 놀라운 점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이번에 조갑경 씨가 출연을 한 라디오스타 방송편들이 정리되어 있는 네이버 TV 공식 채널입니다. 라디오스타 공식 채널인데 왜 제가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고우리 씨, 채연 씨, 이채영 씨, 자, 함께 등장했었던 3명의 이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영상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할까요? 맞습니다. 고우리, 이채영, 채연 세 사람의 이야기가 본방송을 타고 나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들인데, 여기에 썸네일과 영상 그 어디에도 조갑경 씨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막상 들어가서 보면 채연 씨의 사연에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갑경 씨가 함께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의 상당 부분을 편집을 했다라는 제작진의 말도 나온 만큼 뭐 단독샷이 짧게 등장을 했지만 이렇게 채연 씨와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다 잘라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라디오스타 네이버 TV에 올라와 있는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다른 출연자들처럼 조갑경 씨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따로 분류가 되어 올라와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실상 간접적인 이 편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편집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이번 논란 사태가 커지고 나다 보니까 본방송에서도 상당 부분을 편집했다라는 제작진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시피, 네이버 TV에서도 조갑경 씨의 별도의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분명히 조갑경 씨가 10분 내외로 본인이 이렇게 과거에 활약했었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본방송을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올라온 네이버 TV의 이런 클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이라이트 구간이 정리되어 있는 한 3, 4분에서 최대 22분짜리, 그러니까 본인의 몫이 다 등장한 요런 하이라이트 영상에도 세 사람은 다 나와 있지만 조갑경 씨 한 명만이 빠져 있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사실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편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조갑경 씨만 잘라내기에는 이 제작진 입장에서 편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조갑경 씨가 직접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통편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방송사 제작진의 입장이거든요. 이 제작진들의 입장에서 굳이 이 조갑경 씨를 앞으로 섭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이미 라디오스타에 정상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상당 부분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방송이 나갔고, 그 이후에 네이버 TV에도 조갑경 씨의 별도의 영상은 올라오지 않았던 점을 놓고 봤을 땐 방송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조갑경 씨가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우리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대중들 사이에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이 이번 라디오스타 방송편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네이버 TV에 올라왔어야 하는 조갑경 씨의 방송 분량도 올라오지 않았고, 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조갑경 씨와 홍서범 씨를 다른 기존 예능 방송에서 과연 불러올 수 있을까? 이들을 출연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혹이 좀 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가 이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하자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3년간 웃고 방관한 죗값을 꼭 받길 바란다 라는 저격 입장문이 올라왔다 라는 말과 같이 아마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 이 전 며느리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애당초 이번 사태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시부모로서 만약 아들을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해 왔었더라면, 또는 아들을 대신하여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안아줬더라면 이 사태가 커지지 않을 것이었다라고 제가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비와 관련해서 법조계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기준에 현실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 80만 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게 뭐 큰돈이라면 큰돈일까요? 그런데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거주할 정도의 재력이라면 이게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적 현실과 가정이 파탄난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나서 이런 외도로 인한 문제가 터졌을 때 실질적 제재 수단은 민사상의 위자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들을 보면 현재 법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 체계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조갑경 씨의 며느리에게 지급하라고 결정이 난 3천만 원의 위자료는 사실상 20년 전의 판결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20년 전에 3천만 원과 지금의 3천만 원을 비교하라고 한다면 10배 이상 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물가는 폭등했는데 이 위자료의 상한선 금액이 너무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 사망사건도 가해자의 음주운전과 고의성이 짙은 중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위자료가 3천만 원만 들이댄다라는 건 징벌적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까스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법리적 촌극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간자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낸 위자료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또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정했다면 부부 공동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 상간자에게 역류하는 이상한 구조까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이 홍서범 씨의 전 며느리가 양육비와 위자료와 관련하여 항소심을 진행을 했어요. 그 항소심이 4월 달에 열린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에도 월 80만 원이라는 양육비가 산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복리를 따져봤을 때 한 달에 80만 원으로 아이 하나를 어떻게 키우냐라는 거죠. 여론과 재력에 따라 3천만 원과 20억 원을 널뛰게 하는 법적 불안정성이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선고된 노소영 관장 아시죠? 전 노태우 대통령의 따님인 분이죠. 이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하게 되면서 20억 위자료 판결이 나왔단 말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3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20억의 위자료? 이건 뭔가 법적으로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양육비와 위자료가 금액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의 전 며느리가 처음에 나온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월 80만 원의 양육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소심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뭐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워낙 지금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뭐 자칫 잘못하면 이 시부모든 또 이들의 아들이든 사실상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홍서범 씨의 예능방송 출연 당시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 야, 이게 가족 예능방송으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었던 이번 사태의 시부모들이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다른 가족 예능방송에 출연한다고 했을 때 많은 대중들에게 조금은 괴리감과 불쾌감을 선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이 왜 나오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22년도에 나왔었던 홍서범 씨의 우리들의 차차차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때 이러한 말을 해요. 와이프가 요리는 해줘야지.
그러자 신동엽 씨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댓글 보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여기에 사실 홍서범 씨가 아내 조갑경 씨에게 입 다물고 계세요 라고 막말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안겼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홍서범 씨의 이런 고리적 태도에 아내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홍서범 씨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댓글 안 보기, 삐지지 않기 약속해달라 이러한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홍서범 씨가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신동엽 씨가 다들 홍서범 씨를 위해 박수를 한번 쳐줘라.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땐 빌런이 한 명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비판하면 계속 본다. 진정한 프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홍서범 씨가 이게 뭐 컨셉인지 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컨셉이라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사실 아들이 바람을 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땐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요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 맘카페의 최고 빌런이 바로 홍서범 씨였다. 사서 욕먹는 스타일이다 라고 신동엽 씨도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불후의 명곡입니다. 우리들의 차차차만이 아니라 불후의 명곡에서도 신동엽 씨와 함께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홍서범 씨가. 이때 자신의 캐릭터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댓글을 읽지 말라고 신동엽 씨가 조언을 해줬다. 불후의 명곡 무대 이후 대중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홍서범 조갑경 부부와 프로그램을 할 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비판을 받았었다. 홍서범 씨는 신동엽 씨의 그런 어떤 제지에 고마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홍서범 씨가 내가 노래하는 모습이 좋아서 반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팬레터도 받았다. 이미지가 완전히 변했다. 조갑경 선배님이 신동엽 씨에게 사서 욕먹는 스타일이 남편 홍서범 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놓고 보니 홍서범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생전 바람을 폈었다라는 이야기. 나아가서는 홍서범 씨의 아내인 조갑경 씨가 치매가 걸린 시어머니를 굉장히 힘겹게 보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알고 보니 홍서범 씨의 아버지인 남편에게 외도를 당했었던 거고 그걸 며느리인 조갑경 씨가 치매를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거고 그 모든 과정을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는 아내를 본 홍서범 씨의 입장이 사실 방송에 등장해서 보여줬던 모습으로 본다면 글쎄요, 이게 굉장히 다정다감한 남편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아들의 외도가 터져버리게 되었고 조갑경 씨가 등장한 라디오스타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인 뭐 정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급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불후의 명곡 또 다른 이런 우리들의 차차차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부부가 함께 등장하거나 혼자 등장한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어떤 조언, 컨셉 이런 빌런 남편의 역할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중해야 된다라는 대중들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예능 방송이 쉽지 않겠지만 모르죠.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조갑경 씨처럼 불러만 준다면 또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마 이전만큼 많은 방송사에서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을 방송 출연으로 섭외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만은 굉장히 유력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터지는 이유를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의 아들인 홍석준 씨가 전처인 A씨와 약 2년 가까이 분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아무렇지 않은 듯 대외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번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지듯 조갑경 씨는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파안내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서범과 조갑경은 이번 논란이 일기 전까지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꼬부부로 알려져 왔었고 또 캥거루족인 두 딸까지도 감싸 안는 가슴 넓은 부모로도 각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으로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사상 누각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급전직하했을까? 첫째,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의혹을 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과 도덕, 법이라는 질서가 있는데 바람을 피는 게 죄가 아닌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바뀌었지만 부도덕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은 학교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특히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홍서범과 조갑경은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존중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죠. 얼핏 맞는 말이지만 청소년 시절에 그런 도덕교육을 했어야 마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뒤에야 어른이니 개입할 수 없다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비와 손녀의 접견 문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씨와 전처 A씨가 열애로 한다 친다 하더라도 이 홍서범과 조갑경 시부모에게는 유일한 손주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녀는 죄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들을 찾지 않았느냐, 그 누구보다도 손녀를 애지중지 보살펴야 했지 않냐. 하지만 전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손녀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조부모로서 손녀를 살피고 양육비는 보태줬어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 예능 출연이 독이 된 거죠. 20세기만 하더라도 예능은 전통 코미디 프로그램이 주류였고 퀴즈 프로그램, 국군 위문방송, 체육 예능, 그리고 버라이어티 쇼로 발전해 왔는데 현재 와선 각종 플랫폼에서 토크쇼, 관찰 예능, 체험 예능, 다양한 방송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서민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는 잠깐 한숨을 놀릴 때 보는 이 예능 방송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는데 마음껏 웃어야 하는 그 방송을 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이 화사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 과연 그 예능 방송이 즐겁게 받아들여질 거냐라는 겁니다. 조갑경 자신에게도 별로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아들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다. 사실 과거에 등장했었던 한 예능 방송에서 이러한 모습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KBS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을 당시인데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홍서범 씨는 이때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요. 노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인생관은 잘 놀다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조갑경 씨는 나이 든 남자가 집에만 있지 나가서 재밌게 노는 거 나도 좋다. 그런데 나도 외로울 때가 있다. 하지만 아내는 뒷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굉장히 서운하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서범 씨의 결혼 가치관과 조갑경 씨의 결혼 가치관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조갑경 씨가 라디오스타에 꼭 등장을 했어야만 했냐 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아내로서 외로움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정작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외도하여 바람을 피면서 외롭게 만들었다라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공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손주를 찾아가고 며느리를 좀 보듬지 못한 것이 많은 대중들에게는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홍서범 씨가 말했던 아버지의 바람 이야기는 실제로 불후의 명곡 때 김창옥 씨가 질문을 던지자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라며 가정사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놀랍죠? 아시겠지만 이 김창옥 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좀 유명하잖아요. 특히 이 가정 관련된 걸 많이 하는 걸 저도 유튜브로 좀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뜸 홍서범 씨 아버지는 어떤 남편이었냐라고 물어보자 우리 아버지 역시 다정다감하면 닮았다라고 할 수 없죠. 할아버지를 보고 자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바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김창욱 씨가 말한 부전자전의 의미가 아내를 외롭게 하고 섭섭하게 대하는 남편상을 홍서범 씨가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만 정작 자신의 아버지가 바람을 폈었는데 그럼 자신의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자연적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봐왔다라면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폈을 때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갑경 씨 역시 같은 아내로서 며느리를 공감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번 사태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이 도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범법죄를 저질렀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양육비 관련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건 역시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이라도 이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챙겼다면,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줬더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서범, 조갑경 두 사람에 대한 비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논란에 불량 재편집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이게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제가 전달을 드려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알고 보니 조갑경의 출연 분량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여서 내보냈다고 한다. 취재 결과 그렇다고 해요. 제작진은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들의 외도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재편집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라디오스타는 여러 게스트가 함께하는 떼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특정 출연자만을 완전히 덜어내는 통편집은 현실적으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하나도 편집 없이 나온 게 아니라 편집했단 얘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이나 촬영했는데 10분밖에 안 내보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통편집 기준을 적용하기엔 애매한 사안이다. 통상 출연자가 범법 행위에 연루되거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강도 높은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번 사안은 본인이 아닌 이미 어른이 된 자녀의 개인적 문제라는 점에서 제작진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결국 제작진은 프로그램의 형식과 시청자의 정서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내보내자 절충안을 택했다라는 거죠. 다 내보내면 이거 너무 비판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나름 자기들은 나 혼자 산다, 라디오스타 줄줄이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논란은 곧 침묵. 그것이 MBC의 형식이다. 불똥은 답이 아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불통은 답이 아니다. 불똥이 아니고 불통.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는 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언론사에서 콕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번 논란에서 사실 MBC가 한 번이라도 우리도 뭐 자체적인 편집을 좀 할 것이다, 안 한다, 뭐 등등등의 어떤 입장 표명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이번 논란에 많은 시청자분들의 분개함과 불만이 과연 이 정도까지 치솟았을까? 이런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내용을 보면 최근에 나 혼자 산다도 MBC의 10년 넘은 예능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아기 낳은 거 알지 않냐? 이젠 당신의 아들인 자신의 전 남편이 상간녀와 당당하게 대전에서 만나더라. 지인들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 상간녀를 만나며 그 여자가 이혼하라고 부추겼다라는 이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순간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싶지만 나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렇게 연락을 남기고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 이런 카톡을 공개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가 지금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웃고 떠들며 농담하는 그런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순간이 맞을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며느리가 지금 이 분통함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마 이런 폭로는요, 앞으로도 상당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제작진들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방송가에 다시 초대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들이 왜 그런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갑경 씨 역시 아들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물론 제작진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방송을 그대로 송출하겠다라는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갑경 씨도 뭐 저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원하면 내보내라 이런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계속하여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한다면 결국 방송과의 퇴출은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라디오스타는 심지어 논란 이전에 촬영된 걸 그냥 방송했을 뿐인데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누가 조갑경, 홍서범 두 사람을 이런 예능 방송들에 초대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말이죠.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심지어 라디오스타의 시청률이 폭락한 것을 방송사들이 봤는데요.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전 며느리를 직접 언급하며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어떤 조율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견은 굉장히 팽팽히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좌제는 금지해야 된다. 아니 방관도 책임이 있다. 대중들의 시선도 엇갈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쪽에서는 다 큰 아들의 사생활 문제를 부모에게 전가되는 건 연좌제다.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또 반면 두 부부가 가족 예능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을 해왔다. 가족의 화목함을 앞세워 사랑받았던 만큼 가족 내부